안녕하세요. 포춘분입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진정한 게임 체인저를 발견하는 순간은 언제나 가슴 뛰는 일이죠. 오늘 우리는 2026년 4월 30일 나스닥에 화려하게 데뷔하면서 시장에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바이오 기업 아발린 파마의 여정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겁니다. 이 회사는 인류를 괴롭히는 가장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 중 하나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자, 이 혁신적인 기업이 도대체 어떤 잠재력을 품고 있는지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알아보실까요? 아니, 도대체 왜 시장에 이 신규 상장 바이오 기업에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걸까요? 아발린 파마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덩치를 더 키워서 공모를 진행했거든요. 게다가 공모가도 희망밴드의 맨 꼭대기인 18달러로 아주 자신 있게 확정 지었습니다.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할 것 없이 다들 이 회사의 가능성에 베팅했다는 뜻인데요. 대체 어떤 강력한 무기를 숨기고 있길래 이토록 자신만만한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논리적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핵심 아젠다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침묵의 살인자. 둘째, 흡입형 혁신 기술.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핵심 파이프라인과 전망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파트,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이 질환이 얼마나 무서운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아발린 파마의 진짜 가치를 알려면 이들이 싸우고 있는 적이 얼마나 잔인한 녀석인지 먼저 공감하셔야 해요. 특발성 폐섬유증, 줄여서 IPF라고 부르는 이 병은요, 정말 황당하게도 원인조차 모른 채 폐 조직이 스스로 계속 상처를 내는 병입니다. 상처가 났다가 아물면서 흉터가 딱딱하게 굳어버리거든요. 공기주머니 벽이 두꺼워지니까 산소가 제대로 들어올 리가 없겠죠. 환자분들은 숨을 쉴 때마다 마치 물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만성적이고 끔찍한 호흡곤란을 겪게 됩니다. 정말 잔인한 진행성 질환이죠. 여기 3에서 5라는 숫자 보이시나요? 참담하지만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의 평균 생존 기간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흔히 두려워하는 웬만한 암보다도 훨씬 치명적이고 예후가 안 좋은 그야말로 무서운 침묵의 살인자인 셈입니다. 그럼 약이 아예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유명 글로벌 제약사들이 만든 먹는 약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작용이 너무 가혹해요. 환자들이 약을 먹고 나면 극심한 구토와 설사 같은 위장장애에 시달립니다. 살려고 먹는 약인데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세상에 환자의 약 30%가 치료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린다고 해요. 시장의 수요는 폭발적인데 기존 치료제는 한계가 너무나 명확한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코로나19 후유증으로 폐가 상했다는 이야기랑은 아예 차원이 달라요. 코로나로 인한 폐섬유증은 바이러스라는 명확한 외부 침입 때문에 생긴 급성염증이라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 IPF는 완전히 다릅니다. 외부 침입자도 뚜렷한 원인도 없는데 폐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공격하며 흉터를 만들어냅니다. 한번 시작되면 절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 악화된다는 점에서 그 위협의 수준이 다릅니다. 네, 이렇게 절망적인 현실을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파트, 흡입형 혁신 기술입니다. 아발린 파마가 어떻게 이 척박한 현실을 비즈니스 기회로 바꿨는지 확인해 보시죠. 이들의 승부수는 아주 기발하면서도 명확합니다. 바로 먹지 말고 흡입해라. 이 문구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아발린 파마는 아예 새로운 신약 물질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무모한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된 기존의 먹는 약을 코나 입으로 쓱 들이마실 수 있는 에어로졸 형태로 재탄생시켰어요. 정말 천재적인 공학적 발상의 전환 아닙니까? 이 단순해 보이는 아이디어가 무려 세 가지 엄청난 혁신을 만들어냈는데요. 첫째, 약을 삼켜서 온몸으로 돌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아픈 부위인 폐 조직에만 집중적으로 쏴줍니다. 둘째, 약이 위나 장을 거치지 않으니까 앞서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었던 그 끔찍한 위장장애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여버렸죠. 마지막으로 약을 조금만 써도 폐 속의 약물 농도는 아주 높게 유지돼서 치료 효과까지 쑥 올라갑니다. 투자자 시각으로 보면 기존 시장의 제일 큰 골칫거리를 완벽하게 해결해버린 정말 스마트한 솔루션인 겁니다. 기술력은 확실히 증명됐네요. 그럼 세 번째 파트, 핵심 파이프라인 및 전망으로 넘어가서 우리 가치 투자자들의 본연의 자세로 재무와 임상 로드맵을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아발린 파마를 앞에서 든든하게 끌고 가는 두 개의 핵심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가장 눈여겨보셔야 할 건 바로 AP01이에요. 흡입형 피르페니돈 성분으로 진행성 폐섬유증, 즉 PPF를 타겟하고 있는데 현재 미스트라는 이름의 대규모 임상 2비상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임상에서 좋은 데이터가 뜬다? 이건 정말 호흡기 질환 시장 전체의 판도를 뒤엎어버릴 거대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특발성 폐섬유증을 타겟으로 하는 흡입형 닌테다닙 AP02도 임상 이상을 진행하며 뒤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향후 여정이 결코 배고프지 않을 거란 점이 정말 중요해요. 이번 상장을 통해서 약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성공적으로 끌어모았거든요. 그런데 더 대박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주주 명단에 세계적인 제약자본인 노보홀딩스가 아주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글로벌 스마트머니가 이미 움직여서 돈을 댔다는 건 시장이 이 회사의 기술력과 성공 가능성의 보증수표를 쾅 찍어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 포춘보니가 드리는 따뜻하면서도 현실적인 조언 한마디 잊으시면 안 되겠죠? 바이오 기업에 투자할 때는 임상 2상에서 3상으로 넘어갈 때 생기는 이 데이터 변동성 리스크를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논리가 아무리 완벽하고 아이디어가 훌륭해도 결국 수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종 임상 데이터가 흔들리면 주가는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숙명적인 위험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투자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아발림파마는 이번 상장으로 2027년까지 자금 걱정 없이 흔들림 없이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는 넉넉한 실탄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2027년까지 쭉 뻗은 이 활주로 위에서 곧 발표될 이들의 임상 데이터들이 과연 시장 가치를 어떻게 새롭게 써내려갈까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혁신과 진짜 투자의 가치가 만나는 이 짜릿한 궤적, 저 포춘보니와 함께 계속 추적해 보시죠. 언제나 흔들림 없이 진짜 가치에 집중하시길 응원하면서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춘보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